한국 지명의 로마자 표기. 부산일까 푸산일까. 공식적으로 부산을 사용하며 민간에 권장하는 표기도 부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로마자 표기를 피로 시작하는 분들을 꽤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형기관이나 심지어 대학처럼 공공성이 강한 곳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부산대학교의 경우 공식적으로 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이 우리말을 할 때 다소 어색한 느낌의 발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로마자 철자와 한글이 1:1로 정확하게 매칭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더 나은 발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미국 AP통신사의 기사를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 제목은 항상 한국 이름을 망친다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지 모른다. 참고로 좀 시간이 지난 기사이기 때문에 당시 해외에서 핫했던 박근혜 씨와 최순실 씨도 등장합니다. 박근혜 씨의 성이 파크 맞죠?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한국 발음으로는 박에 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사건의 최순실 씨의 성 초이. 이것의 발음은 추이처럼 발음하는 게 한국어에 그나마 더 가깝다. 그리고 투병 중인 삼성의 회장 이건희 씨의 성 역시 리보다는 이 또는 이에 가깝다. 한국인이 영어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방식과 실제로 발음하는 방식 간에는 간극이 있다. 심지어 사랑받는 한국의 피겨 챔피언인 김연아와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성인 킴도 마찬가지로 김이라고 말하는 것이 한국어 발음과 가깝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제 발음과 표기법이 다른 이유는 왜일까? 이러한 불일치의 이유는 역사, 미국의 영향, 집단 사고방식 및 각 개인들의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첫 번째, 역사. 도로 표지판, 지명, 인터넷 도메인, 가이드북, 성씨 등의 한국어를 로마자로 변환시키는 지침은 지난 2000년의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이는 한국어 발음과 더 유사하게 로마자 표기를 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졌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과 가까워지면서 그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하게 된다. 이 규칙을 성에 적용하게 되면 리는 이, 킴은 김, 파크는 박, 초이는 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일 뿐 사람들은 자신의 성과 이름 철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정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을 선호한다. 이 때문에 특히 가족들이 대대로 선호했던 표기법을 그대로 따르고 바뀌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킴, 파크, 리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한국의 성과 관련된 로마자 철자의 기원에 대해 다소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 점령을 벗어난 이후 한국은 잠시 동안 미군의 통치하에 있었다. 당시 미국인들은 비슷한 소리를 내는 로마자 표기를 위해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영어 이름이나 단어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한다. 즉 미국인들은 연상되는 단어가 있거나 기억하기 쉬운 영어 단어를 선택한 것이다. 반대로 이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도 있다. 즉 미국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기존에 존재하는 영단어 등을 차용한 것이라는 것. 미국 태생의 학자이자 한국문학 작품을 다수 번역한 타이지 앤서니 형제. 그들에 따르면 영어와 쉽게 일치시킬 수 있는 로마자 표기가 없었을 때 한국인들은 느낌 가는 대로 그럭저럭 괜찮은 철자를 썼던 역사가 있다고 말한다. 두 명의 미국인이 고안한 1939년 로마자 표기 체계. 일부 한국 이름들은 2000년 개정 이전에 널리 사용되었던 이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고립되어 있으면서 독자적인 한글 체계를 발전시켜온 북한은 기존 시스템의 변형 버전을 사용한다. 김씨의 영문 표기는 킴으로 동일하지만 남북한에 똑같이 존재하는 성씨인 이씨와 박씨 표기법은 다르다. 북한에서는 리와 팍이다. 웃긴 이름을 가진 올림픽 선수 10선. 지난 런던 올림픽 때 한국 장대 높이 뛰기의 김유석 선수가 이에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한 이 이름이 영미권에서는 비속어와 비슷해서 선정된 건데요. 이런 경우들은 꽤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문근 전 유엔 총장의 성 역시 금지, 파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때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2000년에 바뀐 로마자 표기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언어 문화에서 조금 부정적인 느낌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개개인에 따라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덕자, 이 정도는 애교로 넘길 수도 있을 듯 하지만 비속어로 들리는 석자를 무시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물론 잘못된 발음 문제는 로마자를 사용하지 않는 많은 언어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는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발음으로 인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에 의해서다. 지난 2015년 10월 워싱턴,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씨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녀를 한국어 발음이 아니라 영어로 씌어진 대로 공원이라고 불렀다. 2012년에도 이런 식의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 박 씨의 전임자였던 이명박 씨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역시 그 발음을 이가 아니라 리로 칭했다.
풍부한 한국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받는 오바마가 이러한 부분들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면 당신 같은 평범한 한국 방문객들은 망하기 십상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새로운 로마자 표기 규칙은 이전 규칙만큼이나 나쁘기도 하다. 예를 들어 서울의 부유한 남부지역이자 한국 래퍼 싸이가 2012년 세계를 장악했던 노래에 들어간 강남. 이 단어는 한국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갱스터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바뀐 표기법에 의해 더 나은 철자는 캉남이 아닌 강남이다. 전통 고추장으로 유명한 한국의 남부 마을 순창. 이곳의 로마자 표기는 썬창이다. 많은 영어 사용자들은 이 단어의 첫 부분을 선샤인의 선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사실 순창 발음에 더 가깝다. 한국 전주대 언어학자 양병선 교수는 이런 규칙들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짚는다. 그는 이러한 로마자 표기 간습은 한국인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제대로 발음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국 관리들은 로마자 표기법이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영어권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이에 더해 국립국어원은 성에 대한 권장 표기 기준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아마도 너무 늦었을 것이다. 한국 인구 5천만 명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새 성씨 김이박의 영어 철자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인 김씨의 경우 한국인의 99.5%가 킴을 사용했고 나머지 0.5%만이 다른 철자를 사용했다. 두 번째로 흔한 성씨인 이씨의 경우 98.5%가 리를 선호함으로써 나머지 표기를 압도했다. 세 번째로 인기 있는 성씨 박씨는 96%다. 한국의 일부 다른 성의 경우에는 바뀐 철자 표기법 때문에 오는 당혹감 때문에 일부러 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내야수 강정호는 자신의 로마자 성씨가 암시하는 어색함을 벗어나기 위해 캉으로 자신의 성씨를 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성을 로마자로 노로 표기했었다. 하지만 2002년 대선 출마 당시 그는 부정적으로 들리는 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로 전환했다. 사업을 위해 또는 여행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 이를 위해 현재의 어색한 로마자 표기 시스템을 개편하라는 요청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2011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시스템에 필요한 공공표지판 및 정부 발행 간행물 수정, 그리고 기타 변경 작업에만 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기술한 바와 같이 완벽한 한국어 로마자 표기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한국 이름의 부정확한 영문 표기. 이름과 관련해 이런 부분과 더불어 저는 우리 문화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영어 이름을 별도로 짓는 것. 주변을 보면 영어 이름을 따로 갖는 경우들을 흔하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영어 이름을 따로 갖고 있는 국가는 동양, 그 중에서도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정도입니다. 미국이라면 죽고 못 사는 일본인들. 그런 일본인들도 유학생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일본식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교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좀 더 쉽게 기억하게 하려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별도의 이름을 갖는 게 맞나 싶습니다. 저는 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각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름 자체가 정체성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니만큼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